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푸드투데이 창간 14주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우리 푸드투데이가 지난 14년간 학교급식,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대해서 정말 감시자 역할을 해주시고 또 여러 면에서 이게 발전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교육시민단체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3년 전 13년도네요. 제가 이 서울시 그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 서울시 그 농산식품공사 내에 있는 이 친환경 유통센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죠. 당시에 그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또 폭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친환경 유통센터의 여러 가지 그 관심 많은 사항들을 개선하는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그 당시 푸드투데이가 같이 해주셨습니다. 인터뷰도 여러 차례 해주시고 또 조목조목 그 문제점들을 밝힐 때마다 적절하게 보도해 주셔가지고 뭐 힘을 많이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2014년도에 결국은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는 학교 측의 외면을 받아서 거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서울시와 또 이 친환경 유통센터 측에서 2015년 들면서 어떻게든지 이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2014년 7월이죠. 아마 그 지방선거에서 또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시고 또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이 이제 당선되면서 이 친환경 유통센터를 어떻게든 다시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한 6개월 이상을 저희들이 계속 반대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서울시 의회에서 여야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여야 합의의 내용인즉슨 친환경 유통센터를 뭐 학교급식을 위해서 정상화하는 것은 좋으나 이제까지 특정 시민단체 영향력 하에서 움직이던 그 여러 가지 그 유통구조, 이건 완전히 개선해야 된다. 이런 그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가지고 여야 합의가 됐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하나 만들자. 그리고 이 운영위원회는 그동안 그 센터를 비판하고 또 그 문제점들을 그 밝혀왔던 그런 시민단체 인사들도 같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데 이제 함께 일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그때 여야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2월에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 운영위원회가 발족이 됐고, 제가 그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고, 여러 가지 이제 개선하는 일들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럼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우선 센터 운영위원회는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의 결재하에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의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멤버는 어찌 보면 그 학교급식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학교 측, 다시 말해서 교육청에서 추천한 교장 선생님들, 행정실장님들, 또 영양사님들, 이런 분들이, 또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18명 운영위원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했고요. 또 거기에 저 같은 그 센터의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시민단체 인사들, 또 서울시의회 의원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구성 자체가 문제점을 이제는 개선하고 개혁하는 그런 인적 구성을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무엇을 1년 동안 이제 했느냐 하면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이 우선 그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의 유통 구조를 상당히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바꿨다는 게 굉장히 큰 것입니다. 전에는 특정 시민단체 인사들 위주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산지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를 4개만을 선정해가지고 이 4개 업체가 전국의 그 농산물을 수집해다가 그냥 이렇게 납품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3년 동안 1,500억 정도 되죠. 이렇게 독점 납품하도록 하는 이런 이권 구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개선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지난 1년 동안 그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산지 공급업체를 11개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산지 공급업체를 추천하는 추천권을 각 시도지사에게 주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민단체가 가서 이렇게 뭐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11개 업체, 그 산지 공급업체를 늘리고 특히 과거와 달라진 것은 이분들은 수집상 역할이 아니고 실제 뭐 전라남도면 남도, 경상북도면 경상북도의 현지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들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업체는 자기가 속한 그 도에서 생산한 로컬 농산물만 납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집해서 뭐 어디 다른데 도 거를 뭐 수집해다 그냥 납품해서 돈 버는 위주 그런 거를 완전히 배제를 이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11개 그 산지 농산물 공급업체를 지금 새로 선정해서 이번 3월 달부터 이게 이제 가동이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선정하는 절차도 완전히 투명성 있게 해서 우선 서류 심사에 대한 부분은 거의 점수를 그 사전적으로 그 점수 내는 어떤 그런 이제 바로미터라 할까요? 척도들을 다 결정해서 이제 이렇게 그 심사를 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그걸 갖다가 임의로 뭐 점수를 조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서류 심사를 했고요. 또 현지 실사는 우리 센터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나서서 이제 그 실사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사할 때 각 도의 도청 직원들도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실사를 했기 때문에 뭐 센터 직원들이 거기에 영향력을 끼친다든지 특정 단체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투명화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농산물이 이제 그 센터에 들어오면 학교로 이제 이렇게 납품하는 업체들이 또 있어요. 예, 물류하는 업체들인데, 이 업체를, 이것도 이제 15개 업체가 4, 5년 동안 계속 이권 구조로 독점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2015년도에 25개로 아주 완전히 크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권에서 학교 급식에 참여하고 싶은 최소한의 기준을 갖춘 업체들은 거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달라진 것은 전에는 납품업체를 정하면 센터가 학교를 배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냥 배정해 주는 업체에 사인만 해서 이렇게 납품을 받았는데 지금은 학교가 납품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납품업체도 25개로 대폭 늘렸을 뿐 아니라 선정을 학교가 하니까 때로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학교에 선정을 못 받는 납품업체는 센터 납품업체가 됐다 할지라도 납품할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쟁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이죠. 학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납품업체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여러 가지 반품 처리라든지 결품 처리하는데 적극 나서서 이렇게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체제로 만들어서 학교 위주, 소비자 위주의 그런 센터 유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개혁적인 조치가 있은 셈이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도 16개 업체에서 20개 업체로 늘리고 또 역시 선택권을 학교가 갖도록 업체 선정권을 학교가 갖도록 했고 또 특히 축산물 같은 경우는 그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납품할 수 있는 범위를 서울시내 전역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동소로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서 납품업체 측 중에서도 브랜드 있는 큰 회사 위주로 많이 이렇게 납품했던 것을 동소를 나눠가지고 어떤 학교 급식에 적합한 업체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수산물 같은 경우는 이 대량 공급 체계대로 이렇게 간다는 것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수산물만큼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 과연 이거를 센터가 수산물까지 취급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해서 TFT를 만들어가지고 금년 중에 그 개선책을 내는 것으로 해서 활발히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급식 식재료가 이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를 거침으로 인해서 3년 전에는 약 한 40% 내지 50%까지 이렇게 가격이 비쌌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번에 이런 가격 구조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지금은 시중보다 약 10% 내외 정도 상당히 저렴하게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센터의 그 수수료율을, 지금 센터 운영하기 위한 수수료율을 과거 3%에서 7%까지 받던 것을 지금 약 2%까지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납품업체가 가져갔던 또 그 배송 수수료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이제 배합품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17, 8%였던 것이 지금 12%까지 낮췄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이익을 그렇게 뭐 과거처럼 남길 수 있는 구조는 지금 아닙니다. 또 하나, 사실은 지금 서울시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로서 학교급식을 이제 지원하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센터 역할이 있는 것인데, 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내의 친환경 유통센터는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서 학교급식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 이 센터가 그 식재료에서 수수료를 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서울시가 그 위탁할 수 있는 위탁 수수료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저희들이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서는 사실은 연간 한 30억 정도를 지원하게 되면 센터가 학교 식재료 공급하면서 중간에 수수료 뗀다는 소리 안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시행을 안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하여튼 서울시에 또 이러한 저희들의 뜻을 전달해가지고 하여튼 2016년도 예산은 지금 아직 반영이 이제 못 됐는데요. 하반기에 추경에서라도 서울 이 친환경 유통센터의 그 업무 활동을 통해서 지금 학교급식을 돕고 있는데 그 인건비라든지 그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여러 가지 관리비, 이것이 연간 한 30억 내지 40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버리면, 더 이상은 이제 뭐 학교 식재료비에서 뭐 떼가지고 운영한다는 이런 그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센터의 가격위원회는 전에는 전문가 위주로 됐는데 지금은 학교 측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의 배송 수수료가 낮아지고 또 센터 자체 수수료는 낮아지고 또 가격 이제 심의하는 데서도 굉장히 낮아지고, 특히 가격 심의할 때 산지 공급 업체들을 전에는 가격 심의해서 가격을 정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납품받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11개 업체가 지금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11개 업체한테 자, 이번에 그 상반기에 감자를 몇 킬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납품할 수 있는 가격 내보십시오. 그래서 가장 낮은 가격을 낸 그 도에 있는 생산자한테 물량을 줍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할 수 있다면 서울시가 연간 한 3, 40억 되는 그 농산식품센터의 그 여러 가지 운영관리비, 그걸 좀 예산으로 부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제까지 우리 또 푸드투데이 한 지난 3, 4년 전부터 특히 그 센터에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이 있게 되기까지 참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시의적절하게 보도해 주시고, 또 문제점을 파헤쳐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